여러분, 이 숫자를 보세요. 사흘에 한 곳씩.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는 속도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71곳이 문을 닫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싸다고 좋아하던 알뜰 주유소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몰랐던 주유소 업계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알뜰 주유소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봤을 거예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20원에서 40원까지 저렴하죠. 같은 기름인데 왜 이렇게 쌀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공동구매 시스템에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 농협 같은 공공기관이 대량으로 기름을 사서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거예요. 마치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소비자들은 당연히 좋아했어요. 기름값이 이렇게 저렴할 수가. 알뜰 주유소 최고!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 달콤한 이야기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일반 주유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경쟁하란 말이냐? 라는 하소연이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싼 가격의 기름을 공급받고 한쪽은 정가로 사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공정한 경쟁일까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자가 수송을 이용한 규제 회피. 공급지를 바꿔가며 기름을 이동시키고 원래 받아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가격 조작 의혹. 가격 정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서 특정 시간대에만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파는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혜택은 알뜰 주유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971곳, 하루 평균 0.37곳씩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특히 지방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 주유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알뜰 주유소는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이나 간선도로에 위치해요. 하지만 동네 주유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죠. 한 폐업한 주유소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왔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알뜰 주유소로만 가시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동네 주유소가 사라지면 긴급 상황에 기름을 넣기 어려워지고 지역 일자리가 감소하며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됩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 중 알뜰 주유소는 단 4%인 400여 곳뿐이에요. 나머지 96%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특회의 실체죠. 알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전체 주유소 중 4%에 불과한 알뜰 주유소에만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학교에서 4%의 학생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96% 학생들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지원받는 학생들이 더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말이죠. 주유소 업계가 정부에 공식 건의를 했어요. 수익금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원해서 업계 전반에 사용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정말 알뜰 주유소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확실히 가격은 저렴해요. 7월 기준으로 일반 주유소는 1,667원, 알뜰 주유소는 1,636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알뜰 주유소까지 가는 기름값과 시간 비용,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서비스 차이도 있죠. 세차, 정비 등 부가 서비스의 차이나 24시간 운영 여부 같은 것들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해요. 동네 주유소가 폐업하면 지역 일자리가 감소하며 긴급 상황 대응력이 저하됩니다. 더 심각한 건 장기적으로 경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올릴 동기가 생기죠. 실제로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할인 사업이 나중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불러온 사례들이 있어요.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유소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은 처음이에요. 똑같은 기름인데 한쪽은 정부 지원받고 한쪽은 안 받고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가요? 다른 사장님은 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못 버티겠어요.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계속 떨어지고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반면 알뜰주유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 관계자도 불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재 효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망이 획일화되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 같은 도권에서 경쟁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였죠.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 국가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익금 재분배. 알뜰사업 수익금을 전체 주유소 업계 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모든 주유소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제 강화. 불법적인 기름 이동이나 가격 조작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적 특혜 축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특혜를 줄여나가서 시장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 소비자 인식 개선.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총합적인 가치를 고려하고 지역 경제와 서비스 품질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현명한 선택.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서비스 접근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보는 거죠. 두 번째, 목소리 내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이슈를 공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 공유. 주변 사람들과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은 이런 거예요. 알뜰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 특혜에서 나온다는 것,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이 사흘에 한 곳씩 문을 닫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싼 게 최고라는 생각이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런 숨겨진 경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